오늘 수업이 이제 기초 강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동영상 마지막 수업인데요. 오늘 내용은 이제 주로 이제 숫자 계산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제 재개발 조합에서 어떻게 사업성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조합원들한테 관리처분에 담아서 알려주는지에 대한 숫자 계산을 하게 될 건데, 이제 그런 그들의 고민, 그러니까 조합과 시공사의 고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합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합의 고민을 우리 투자자가 미리 안다면 그거에 맞게끔 그 현장을 미리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이 좋고 어떤 물건이 나쁘고를 얘기를 할 건데,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숲을 보는 거를 오늘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제 1년 동안 수업을 들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2년 수업 들으신 분도 있고 한데, 이제 줌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근데 이제 이번 5주차의 강좌는 이제 현장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현장 가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래도 용어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흐름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주짜리 강좌를 만드는 거라 5주 동안에 좀 큰 틀만 한번 잡아본 거거든요. 물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할 게 많겠죠. 근데 5주 동안 참여할 이제 기본적인 기초 지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입문자 위주로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기존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그래도 이제 계속 반복하면 또 새로운 개념 잡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 내용은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개별적인 물건을 어떻게 분석할 거냐.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2002년도 제가 이제 왕십리 유타운 되기 전에 들어갔었는데, 제 친구가 이제 정비업체로 들어갔고, 2003년도에 거기가 이제 유타운 지정이 됐는데, 근데 그 바로 지정되기 바로 한 5, 6개월 전에 막 그런 소문이 약간씩 돌았단 말이죠. 그 지역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물건이 막 팔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물건도 다 남아있고 나쁜 물건만 먼저 팔리더라고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물건을 분석을 할 건데, 우리 일반인들이 보통 부동산에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보다 앞서 다음 주 토요일부터 현장 탐방을 갈 거예요. 현장 탐방 1기가 이제 얼추 모집이 됐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갈 건데,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제 수업 내용에서 뭐 이 지역이 좋다, 이 물건이 좋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할 수도 없고, 전 그게 수업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제 이론을 접목을 해서 현장을 계산해 볼 필요는 있겠죠. 현장 탐방의 목적은 실제 물건을 보고, 또는 실제 현장을 보고, 이 지역이 구역이 만약 이렇게 그려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려진 게 맞겠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에 빠졌거나, 또는 엄한 데가 들어갔거나 하면 여기는 또 빠질 수도 있겠구나, 나중에 재개발되면서. 뭐 이런 현상도 있겠고, 개발 지역이 아닌데 알고는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은 아니고, 제가 한 4, 5년 전에 그 멘토링 클럽이라 해서 현장 다니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뭐 한 200인가 300인가 받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공부는 안 하고, 거꾸로 그때는 공부는 안 하고 계속 현장만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다 다녔던 지역들이 지금 신통, 모아 이런 게 됐어요. 근데 그 지역 말고도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한 군데씩 다녀도요, 한 3년 다녀도 부족할 정도의 현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나 많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서울 시내만 해도요, 제가 최소한 1000군데 넘을 거예요. 그런 지역들 중에서 아직 이슈화가 안 됐지만 될 것 같은 느낌 있는 지역들, 이제 이런 지역은 공개를 해버리면 우르르 가서 또 막 지분 쪼개 얘기하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들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다녀보고, 거기에 현장에 물건들이 있다면, 뭐 물건이 있는 이유가 안 팔리는 게 있겠죠. 안 팔리는 이유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팔릴 것 같다, 뭐 이런 물건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위주로 해서 아직 이슈화가 안 된 지역들, 곧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지역들부터 다녀보도록 할게요. 오늘로서 이제 5주차 기본 수업은 끝나는데, 기본 이론은 끝나는데, 물론 더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현장을 다니시기 전에는 꼭 기본 이론은 다 듣고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이게 이러하니까 이런 지역이 좋다, 이러하니까 나쁘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재개발 사업의 투자자 입장에서의 수익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결국은 돈을 보고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안 보고 우리가 무슨 학위를 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돈을 버는 구조가 결국은 이런 거죠. 시세가 낮아서 내가 들어갔다가 높아지면 이제 가격이 좋아지는 걸 살 거냐, 아니면 그런 뭐 진짜 운에 맡기는 그런 투자가 아니고, 이분 개발이 될 곳인데 개발이 안 되고 있다, 그럼 개발이익이 얼마구나, 이걸 보고 살 거냐인데, 제가 주장하는 바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이죠. 하지만 그래도 시세 차익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제 왼쪽 이 시세 차익만 본다는 거죠. 이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 올바르게 보이진 않아요. 시세 차익 투자는 결국은 뭐 남들이 모를 때, 근데 요즘처럼 유튜브나 네이버나 뭐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남들이 모를
때나 모르는 지역을 찾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좀 이런 투자는 좀 이제는 지양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괜찮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정책이 맞는데 정책이 잘못된 판단 미스로 오류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의 오류가 갑자기 바뀌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주택 공급을 갑자기 늘리기 위해서 예전에 2010년도쯤에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지금의 다 부작용으로 오고 있는 건데, 또 요즘에 뉴스 이런 거 나왔죠?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오피스텔을 뭐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든가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미봉책인데, 뭐 그런 잠깐의 정책의 실수나 정책의 흐름, 이런 것도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저의 주 분야긴 하지만, 이제 법률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그 법의 흐름만, 법의 구성을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만, 그런데 이제 요게 그 법률의 미비나 구성이 잘못된 거를 살짝만 걷어내면 좋아지는 물건들. 근데 사실 이건 공부 양에 비해서 돈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아요. MPL 같은 경우는 돈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남들이 다 모두 알게 되거나 요즘 지식이 너무 워낙에 핸드폰 다 가지고 다니시니까 남들이 다 아는 지역들이 다 많죠. 그래서 이제 남들이 모르는 지역을 찾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좀 옛날보다는 좀 줄었다. 그 정책적 오류는 역작용도 있죠. 그리고 법이 저한테 유리하게 바뀌면 좋겠지만 불리하게도 바뀌니까, 그것도 거꾸로 얘기하면 저는 이거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불안정하게 올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법제처 유권 해석은 된다고 했는데 대법원 판사님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만 믿고 하기에는 우리 좀 너무 불안하다. 이것만 믿기에는 잘못하면 폭탄을 잡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현장을 많이 다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제 개발 이익 쪽에 계산하고 들어가자는 거죠. 적어도 개발 이익이 있는 지역에 들어가면 경기가 나빠져도요,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아요. 그리고 경기가 좋아졌을 때는요, 먼저 부각이 돼요. 근데 단순하게 시세 차이만 놓고 들어가면, 그러면 그게 없어졌을 때는요, 크게 망가져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7, 8년 전에 한참 막 경기가 막 좋을 때 경기도 모 지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왜 들어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여기에 거주하거나 제가 살 의향이 없어요. 제가 리브할 의향이 없어요. 그냥 가격 오르면 팔려고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걸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한참 뒤에 만나봤더니요, 그분이 살고 계시더라고, 그게. 왜냐면 안 팔리니까. 그래서 내가 한 입 먹고 넘기려고 산 물건을 남들은 모르겠냐고요. 그런 물건을 누군가 받아주겠냐고요. 물론 막 경기가 과도하게 과열이 돼서 경매장에 가도 막 애기 업고 오고 막 얻고 오고 막 스님도 목탁 들고 와가지고 막 경매 낙찰 받고 막 이런 시대가 오면서 달라지는 얘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대라면 저는 시세 차익에 추구하는 거는 이 돈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벌 수 있는 돈도 있어요. 근데 이걸 추구하지 말고 이건 그냥 덤으로 걸려 들어가는 돈이지 이건 우리가 추구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남들이 모르는 지역을 찾거나 막 이렇게 하려고 노력한다기보다, 개발 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남들이 그 개발 이익에 대한 가치를 몰라서 그냥 저평가된 지역도 있잖아요. 그래서 1종이 2종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2종을 바뀌었을 때의 땅 가격이 얼마큼 더 증가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현장들을 우린 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1종에서 2종으로 바뀌면 층수가 더 늘어나면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지고 조합원의 분담금이 줄어들거든요. 조합원의 분담금이 줄어드는 것만큼 그게 다시 거꾸로 우리 시세 차익이 되거나 또는 투자 수익이 되는 건데, 그걸 이제 계산을 못해서, 일반 사람들이 계산을 못해서 그런 지역을 우리가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이익이 생기는 경우를 좀 보면 가치 판단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막 길게 1년, 2년 공부하는 이유도, 전 지금도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개발 가치 판단에 대한 전문성을 좀 더 갖겠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남들이 모르는 돈의 값어치를 찾을 수 있으니까.